자,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국항공우주라고 되어 있죠. 자, 방산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 대표적인 우주항공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 그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요. 우주항공과 방산을 둘 다 다루는 기업이죠. 자, 근래는 계속해서 방산 쪽만 주목을 받고 있다가 이제 올 들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피 우주항공이라는 분야에서 대단히 이제 주목받는 흐름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느리게 올라오던 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러쉬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쭉 러쉬를 보이면서 딱 여기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와서 신고가 폭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봉입니다. 그래서 쭉 치고 들어온 흐름이 이렇게 폭주세로 이렇게 쭉쭉 올라서 치고 나가고 있죠. 자, 지난 주말에는 그래서 잠깐 우주항공주들이 쉬면서 잠깐 쉬게 됐는데 오늘 다시 치고 들어왔어요. 자,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여기에 내놨는데요. 내용 한번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어디 갔나? 업사이클 이거 아니고 이쪽으로 볼까요? 자, 여기 요걸로 보죠. 요걸로.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증권사 쪽에서 이거 좋은 레포트 내놓고 그리고 쭉 올라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실적과 수주 모멘텀 모두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제 우주상공까지 합쳐지게 되니까요. 합쳐지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이 얘기 자체는 맞아요. 액면 자체는 맞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우리 기관의 잣대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실적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성장이 굉장히 낮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400억에서 2,400 들어온 다음에 한 해 아예 역성장으로 후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작년도의 경우는 이제 조금 올라 들어왔다가 이제 우주항공 분야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성장성이 그죠? KF21 같은 거 덜컥 거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보시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국내 피업 평균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여기 보시죠. 요거 잘 보시겠습니까? 높은 기조로 성장률 둔화 우려가 되는 글로벌 방산 업종 환경을 감안해서 이거 가지고 때렸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앞에 직전에 방산주하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설명드릴 때 얘네 이거 가지고 때렸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년 더블 이렇게 올라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성장률 둔화 가지고 이거 성장률 둔화 가지고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피컷이라고 때린 이런 거리염 이거 얘기했어요.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150% 이렇게 상장될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현대일렉트릭하고 하나 에어로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지 왜 이러고 있겠냐고. 매년 더블 나볼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뒤쪽으로 가면은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성장률 둔화됐다 그러고 지금 피컷이라는 소리를 몇 번을 할게요? 성장률 둔화 가지고 그 성장률 둔화로 인 피컷3가 처음 나온 게 2023년부터입니다. 그 전년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1,300억에서 3,100억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해담은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죠. 성장률. 여기서 성장률하고 하다 보면 이게 높은 기저이권이라는 성장 여기 지금 얘기 나온 그대로잖아요. 1,300억에서 3,100억으로 가면 이게 얼마입니까? 150%? 그다음에 3,100억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보다 조금 더 낮아지죠. 6,600을 다시 9,500원 3,000억이 늘고 있습니다만 성장률로는 다시 또 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성장률 빠진다 그래가지고 픽업 매년 여기서부터 2023년부터 시작했다고 해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놈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쳤다라고 하는 걸 여기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라고 자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늘 얘기 들은 것처럼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만 제시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자, 다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높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자, 시가총액 대비 2.3배 규모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 때는 좋은 쪽만 얘기하고 자기들이 사지 않을 때는 나쁜 쪽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2.3조라고 된다 그러면, 자, 그럼 경쟁 상대인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시가총액 대비로 가지고 지금 또 파이프 수주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이거 왜 시가총액 대비로 하는 거죠? 시가총액 대비로 하나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35조로 추산한다. 35조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훨씬 앞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계산 방식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숫자를 대놓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넥스원하고 하나 시스템을 그 전에 두들겨 팼던 이유 한번 다시 또 끄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에어로하고 현대일렉트를 두들겨 팼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지금 그 전에 또 이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을 두들겨 팼던 이유는 왜 두들겨 팼냐라고 하면, 하나에어로 피오그룹, 즉 하나에어로나 현대 로템과 대비해서 얘들이 PER이 너무 높다 이거야. 하나에어로에 비해서 PR이 높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에어로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도 얘네들 같은 거 계속 이렇게 쳐누르고 했던 게 하나에어로보다 가지는 못하는 게 너무 높다 이거. 이런 식으로 너무 높다는 거죠.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 얘 왜 톡하면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두들겨 팼었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또 패죠. 깔빛하면 이런 식으로 두들겨 팬 이유가 왜 이렇게 두들겨 팼냐라고 하면 이 PR 수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대비를 해가지고 너무 높다는 거죠. 37배 이래가지고 두들겨 팼던 거거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를 보자 이거야. 한국항공우주의 PR 수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앞에 나온 것처럼 해서 지네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피오그룹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PR 수치로 갖다 들여놓고 보게 되면 얘 39.46배예요. 39.46배. 다른 종목은 못하더라도 항공과 방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에어로 가장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가장 피오그룹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27배밖에 안 되거든요. 한참 높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고 있을 때는 싼 쪽만 부각을 시키고 지들이 팔 때는 비싼 쪽만 부각을 시키고 이런 종목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두들겨 깠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장률 계속해서 이제 올라 들어가죠. 계속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50% 성장 들어왔는데 지금 30% 밖에 안 되잖아요. 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똑같죠. 그래서 수주 그거 가지고 핑계 잘 쓸 것이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이 에어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타마 쪽으로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잔뜩 사놨어요. 그래서 이걸 사게 된다라고 하면 남조원님만 연락이 시켜주는 거거든.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찌감치부터 시가서 이래서 하나 에어로 대신에 항공 우주 얘네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조선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죠. 하나 오션을 얘를 사게 된다라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거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 오션 무슨 리포트를 내놨었죠?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그리고 지들이 샀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과 합병할 경우에 MRO 사업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현대중공업과 합병하면 현대미포조선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데 무슨 합병 시 수주 수혜 같은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합병하면 현대미포조선은 없어지고 현대중공업만 남아요. 근데 무슨 MRO 사업 수주 수혜 같은 소리 하냐고. 현대중공업 원래부터 그거 하고 있던 회사인데, 원래부터 하고 있던 그거를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그 부분을 넘겨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현대미포조선은 없거든. 그냥 현대중공업에 하는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죠, 저주. 리포트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얘는 까부셔놓고, 그리고 지들은 이제 또 다른 조선주 이런 거에다가 이제 연락이 이렇게 때려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기야. 하나오션 그렇게 때려 파놓고는, 그리고 이 대신에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연락해서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에어로를 사게 되면, 이걸 사게 되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거든요. 아니, 남 좋은 일 절대로 시켜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얘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항공우주가 싼 부분만,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만 부각한 거야. 그럼 이제 얘들이 지금까지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항공우주가 뭐 하나 에어로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그래서 두들겨 팔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돌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이거 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에어로나 현대로템이나 최근에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번 지난주하고 이 현대로템 수주 이슈 가지고 그 깨트렸을 때하고 다 설명드렸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높은 기저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되는 이거 핑계 가지고 피크아웃이라 그러면서 두들겨 팼었다고요.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얘는 이제 이쪽에다 포인트 두고 당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 되면 이제 다시 얘도요. 그럼 이제 전년 대비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성장률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6,700~800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쳤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30%, 40% 좀 안 되고 30%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 둔화, 피크아웃 우려 똑같이 두들겨 팰 수 있죠. 앞서서 한화 에어로, 현대로템,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들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지네들이 저렇게 왕창 산 다음에 고가에서 팔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했던 그 소리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이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때 하고 팔려나가는 거하고 쫙 보시면 말 딱 그렇게 박혀 들어가요. 그걸로 판별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각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리한 쪽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이 지금 계속하고 이렇게 우주항공 가지고 가고 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한국 항공 우주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부분 하나 에어로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뭘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핑계들을 쭉 갖다가 정당화 시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한다라는 거 실적 시즌만 되면 늘 나온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 이거는 이제 지네 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 그냥 따라서 쭉 간다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돼요. 따로 특별하게 항공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새끼 당기기죠. 전형적인.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항공이 꺾어지면 그냥 같이 빠져나가는 거지. 얘는 실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는 또 뒤통수 맞습니다. 걔들한테 자 선제투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빠져나오는 흐름들 자 그냥 뭐 무난하게 이쪽에서 잡으실 수도 있고 직전 고점 뚫고 들어오죠. 우주항공 쭉 나갈 때 뭐 우주항공이라 그러면 뭐 HVM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스피어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저 미래셋 벤처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노스페이스도 있고 나라스페이스도 있고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가벼운 쪽의 종목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쭉 홀딩하고 이익을 낼 수도 있죠. 대신 이런 종목들도 깨질 때 저런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적격해지니까 그런 안정 성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나라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신고가로 이렇게 쭉 잡아먹고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로 HVM 같은 경우 제가 천재 리더님이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었잖아요. 이런 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또 큰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 그 성향에 맞는 전문가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잘 찾아서 나하고 궁합 맞는 전문가 잘 찾으셔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